탐정입니다. 이번에는 KMO에서 가장 급하게 공부해야 될 KMO 이론들을 중심으로 제가 짤막하게 또 편집을 했으니까 이거 보시고 KMO의 이론을 하나도 모르겠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시간에 끝내는 정수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념 소개하다 보면은 사실 1시간도 안 걸리고 단 30분만 봐도 되는데요. 하지만 이 이론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가 2시간이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정수론 하면은 물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그런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정수의 성질들도 중요하겠지만 합동식을 제일 처음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합동식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줄 3개짜리가 이제 도형의 합동식과 함께 정수론에서도 이거를 쓰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정수 A, B가 이 차이가 0이 아닌 어떤 M의 배수가 됩니다. 이럴 때를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문자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 M부터 5. 자, 예를 들면 12와 7. 이 차이가 5의 배수가 맞죠? 또 24와 9 차이가 바로 5의 배수죠. 이럴 때 이거를 모드라고 읽습니다. 또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5가 되겠죠. 나머지를 구해보면은 4가 되겠죠. 나머지를 구해보면은 4가 되겠죠. 나머지가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혹시 음수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마이너스 3은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이거는 5의 배수를 마음껏 더하거나 빼서 5를 한 번 더해주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기 자신과 같다 한번 보죠. 이거는 교환 법칙이라 그러죠. 그리고 A, B 합동이고 B, C 합동이면 A와 C가 합동이다. 추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A, B, C, D와 같다. 변변 더하거나 빼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변변 곱해져 있죠.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성이어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A와 M의 최대 공약수라는 뜻입니다. 이 GCD는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만큼을 나누어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M이 약수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계산 법칙에서 세세 공약수에 대해서도 마음껏 나눌 수도 있고요. 사실은 왔다 갔다가 다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정수론 합동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well-ordering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자연수의 지금 부분집합이죠. 자연수의 부분집합에서 그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요. 이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언제나
최소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수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면 그 중에서 당연히 자연수는 최소한 0보다는 크니까 최소 원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데 이거를 정리를 해둔 이유는 좀 이걸 통해서 다른 것들을 예를 들면 곧 나오게 될 나눗셈 정리나 정수론에서 나오는 위수들 있죠? 그거의 존재성을 증명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은 언제나 최소 원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게 유클리드 제목이 빠져 있네요. 이게 바로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겁니다. 호재법입니다. 여기 사실은 이거는 나눗셈 정리 다음에 나와야지 좀 자연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여기서 두 양의 정수, 근데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면 b만 0이 아니면 돼요. 나누어주는 b. 그리고 여기서 목과 나머지가 원래 유일하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요거 보십시오. 결국은 요 둘의 최대 공약수는 B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제 중에서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720과 60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몇 번 안 가서 좀 재미가 없네요. 그러면은 한 400쯤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되죠? 4로 나누니까 또 2로 나누니까 298, 250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구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은 80이 정답이 나왔죠. 유클리드 호재법은 이 중에서 큰 수를 작은 수 400으로 나누게 되면 320이 남죠. 그죠? 나머지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작은 수는 가만히 냅두고요. 나머지가 80이죠. 이거는 이제 약수와 배수가 나오는 순간에 320이 80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80이 최대 공약수다라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수 판정법입니다. 모든 정수는 1의 배수인 거 알고 계시죠? 2의 배수는 끝자리가 2, 4, 6, 8, 10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요 계통을 따라가면 4의 배수는 끝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통을 따라가면 8의 배수는 끝 세 자리가 8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 5의 배수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끝자리가 0 또는 5가 되면 되고요. 사실은 25의 배수도 끝 두 자리 수가 25의 배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25의 배수라고 했다면 끝 세 자리 수가 125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자, 625면 끝 네 자리 수입니다. 자, 요게 왜 그러냐면은
십진법에서 2 곱하기 5가 10이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증명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3의 배수는 알죠?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라는 거. 자리수합. 9의 배수도 마찬가지죠. 이게 같은 계통이죠. 그리고 6의 배수는 2의 배수 and 3의 배수죠. 그리고 10의 배수는 끝자리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원래 2의 배수와 5의 배수인데요. 자,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그 빠진 것은 11의 배수가 제가 글씨는 안 적어놨지만 자, 이거는 1의 자리에서부터 10의 자리 그리고 100의 자리 이렇게 1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1의 자리는 플러스로 처리하고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처리하고 100의 자리는 다시 플러스로 처리하고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최종 결과가 11의 배수가 되면 되고요. 이게 11로 나눈 나머지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다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13이 나왔다면 11의 배수를 그 양수가 나오게끔 22가 11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뭐 8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곱건 풀이법인데요. 요거는 제 유튜브에서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건 풀이법에 대해서는요, 제 유튜브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은 메인 홈페이지에 PC든 스마트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PC 기준으로는 재생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조금만 내려가시면 스피드 풀이에 여기 계산 스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메뉴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몇 개 안 되니까 쭉 내리다가 보면은 제곱건 풀이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9번, 10번 메뉴에는 1부터 100까지 제곱건을 빨리 찾는 방법하고 세제곱건을 빨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익혀 두셔야 하는 이유는 정수로 문제를 풀다가 제곱수하고 관련된 또는 세제곱수하고 관련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제곱건 풀이법은 그 주변에 있는 제곱수 두 개를 찾아야 될 때 근사값으로 빨리 찾아서 그 유리한 계산에서 아주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눗셈 정리입니다. 자, 어떤 A라는 정수와 B를 지금 양의 정수라고 했지만 음의 정수일 때는 비절대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 결과를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는데요. 등호 요거 빼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수의 정렬성 뭐죠? 자연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은 언제나 최소 원수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수의 정렬성으로 증명 가능한데요. 궁금하신 분은 꼭 이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론에서 급히 배워야 될 페르마 정리입니다. 페르마 정리는요, 소수 P와 서로소인, 서로소라는 말이 좀 낯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얘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 때는 간단한 게 좋습니다. 소수 5를 잡겠습니다. 서로소인 정수라고 하면은 4 정도, 5와 4의 공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에 p 빼기 1이니까 4제곱이 되겠죠. 이것은 1과 합동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4의 4제곱이 256입니다. 1을 빼면 255는 5의 배수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머지가 1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좀 작은 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7은 서로수이니까 2의 6제곱을 계산하면 이게 64가 되니까 빼기 1을 하면 7의 배수가 됩니다. 3의 6제곱도 마찬가지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워놨습니다. 729라고요. 729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1을 빼게 되면 728이 되고요. 자, 초딩들이 좋아하는 요 나눗셈법의 7일은 7, 7, 48 금방 7의 배수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페르마의 소정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리는 윌슨의 정리입니다. 자, 역시 프라임이라는 것은 영어로 소수라는 뜻입니다. p 빼기 1 팩토리얼은 마이너스 1과 모듈로 p와 합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7을 넣어보면은 6 팩토리얼이 마이너스 1과 p에 대해서 정말 합동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이가 7의 배수가 되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거는 제가 720이라고 외워놨고요. 빼기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1을 빼면 721이 7의 배수라는 거는 한눈에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오일러 정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의 파이 n은 1이고요. 모드 n과 같다. 이게 바로 오일러 정리인데요. 그리고 서로수 조건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지금 오일러 정리만 알면 페르마 정리도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이 n이 무엇인지, 자, 파이 n은요 자연수 1, 2, pn-1까지 이 중에서 n과 서로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자,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100과 서로수인 것은 몇 개입니까?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아, 소인수가 2나 5가 있군요. 그래서 2의 배수의 개수를 세면 50개가 있고요. 5의 배수의 개수를 세면 20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 동시에 배수인 10의 배수를 빼서 더해서 이걸 빼서 총 60개. 자, 이 60개는요 서로수가 아닌 거의 개수입니다. 그죠?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그러니까 서로수가 아닌 게 60개니까 서로수인 거의 개수는 이렇게 서로수인 거의 개수는 4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수론을 배우게 되면요 이 계산법을 알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파이 100을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파이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이 소인수분해를 각각 분리시켜서 자기 자신에서 지수 하나를 줄인 거를 빼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제곱에서 지수 하나 줄인 거를 빼주시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20이 되어서 40개 어떻습니까? 한 방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계산법이 되는지는 정수론을 통해서 배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대학교 정수론 전공책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것은요, 위수인데요. 사실은 요 아래쪽 내용들은 그냥 제가 그 리브레 위키 사전에서 퍼온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1차에도 조금씩 쓰이기는 하는데요. 주로 2차를 위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위수라는 개념은 일단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둘이 서로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거는 최대 공약수라는 얘기고요. A의 R승이 1이 될 때 이 가장 작은 R을 M에 대한 A의 위수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우리가 A의 파이 M은 언제나 1이 된다. 오일러 공식 생각나죠? 그죠? 이게 정수론 책을 찾아보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지수법칙과 그 정수의 정렬성을 이용을 해서 가장 작은 이 R이 결국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이 M의 약수라는 그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고요. 하여튼 이 R이 주기성을 띠고 있다. 이 정도만 간략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요런 게 있습니다. 2의 제곱을 하면은 4가 되죠. 또 하면은 8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m을 7이라고 두겠습니다. 7로 나눈 나머지를 조사하면 요거는 1과 같잖아요. 그리고 요 1을 또 2배 하면은 16. 16은 본질적으로 또 2랑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 4, 1, 또 2, 4, 32가 또 4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이클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수의 개념을 알면 이 사이클 개념이라든지 순환한다는 이것에 대한 대수학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진도 나가지 말고요. 아무튼 위수라는 개념도 꼭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솔수 판정법이라는 게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소수 판정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루트 n 이하의 어떠한 소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기류법으로 소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1보다 큰 두 개의 어떻습니까? 1보다 큰 두 개의 양의 정수로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보다 큰 수는 어떤 그 소인수를 분명히 가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A도 그 속에 포함된 소인수 그걸 P1이라고 할까요? P1 곱하기 네모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P1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이 가정에 의해서 루트 n 초가가 되겠죠. B 역시 어떤 또 다른 소인수가 있고요. 네모 세모가 일반적으로는 1일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죠. 하여튼 루트 n보다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a, b가 n보다 커지는데요. 요렇게
이렇게 정명은 제곱은 아니고요. 이게 n이 n보다 커진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임의의 어떤 뭐 521이 나왔는데 얘가 소수냐 아니냐 길게 고민할 거 없이 아까 전에 제가 제곱권 풀이법 말씀드렸죠. 제곱권 풀이도 이렇게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곱권 풀이법을 이용하려면 얘 제곱이 이 근처에 있는 그 제곱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484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529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트를 씌웠을 때 23 이하의 529 네, 그러니까 그 소수들로만 나누어서 전체 다 안 하나로도 나눠지면은 소수가 아닌 게 되고요. 하나라도 나누어지는 전부 다 안 나눠진다면 이게 소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음 얘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잉여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P를 예를 들어서 또 7 보십시오. 제곱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를 그냥 2차 잉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의 제곱은 7로 나눈 나머지가 1, 2의 제곱은 7로 나눈 나머지가 4, 3의 제곱은 7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됩니다. 2차 잉여는 되게 좋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딱 절반이죠. 이 절반만 확인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4의 제곱은 본질적으로 마이너스 3의 제곱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5의 제곱은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이 합동식에서는 지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잉여가 아닌 거는 2차 비잉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비잉여는 여기서 2차 비잉여는 여기서 나오지 않은 수가 예를 들어서 3 안 나왔죠? 5 안 나왔죠? 6 요런 게 2차 비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의 원시적인 세수입니다. 이 원시라는 말이 붙은 것은 지금 원래는 저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입니다. 만약에 a와 b가 어떤 공약수를 가진다면 서로수가 아니라면 네, 어떤 공약수를 가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나누는 어떤 소수가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소수는 C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A, B가 서로수가 되게 만들어서 구한 해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잘 찾아보시고요. 매우 KMO에서도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일반 해가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여기 저 원시적인 해에다가 D만 곱하면은 완전히 일반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빼내면은 결국은 서로수가 될 수밖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은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혹시 그 증명이 어렵다 싶으면 이 결론만이라도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레 방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페레 방정식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2차 곡선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그림도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를 페레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1996년 KMO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풀이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1 빼기 루트 2에 요거를 n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니까 요거를 다 n을 특별히 짝수라고 하겠습니다. n을 짝수라고 두는 이유가 요거랑 이제 켤레 무리수라 그러죠. 요거를 곱했을 때 1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홀수가 되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xn 그리고 루트 2가 있는 부분을 이게 마이너스 요게 어떻게 되나요? 루트 2 yn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만약 요게 이렇게 된다면 여기 부분은 xn에다가 여기가 더하기 루트 2 yn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변변 곱하게 되면 요거 변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합차로 xn의 제곱에다가 빼기 2yn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2가 있는 부분이 이게 음수라는 것은 n이 짝수다. 그 이항 정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전개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무한히 많다는 것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적 기납법으로 그러니까 양변에 1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을 곱하죠. 여기도 1 더하기 루트 2를 곱하다 보면 xn이 정가함수, yn도 정가함수 무한히 정가하기 때문에 해가 무한계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레 방정식은 은근히 제가 유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예, 지나가는 게 크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르장드르 기호가 있습니다. 요 기호의 의미, 제가 아까 2차 잉여와 2차 비잉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소수에 대해서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나머지를 2차 잉여라고 부르고요. nr은 2차 비잉여, 나머지 제곱해서 나올 수 없는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마이너스 1이고 2차 잉여일 때 1입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정수론에 진짜 잘 나와 있어요. 특히 이거는 2차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2차 문제 증명할 때 이게 정말 괜찮은 정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수에 관한 성질들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정수론 1차 대비할 때 이걸 이용하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이걸 숙지하지 않은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쌍둥이 소수라고 하면 차이가 2 나는 소수입니다. 3, 5가 딱 차이가 2면서 둘 다 소수잖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UK-1과 UK 더하기 1이다. 이걸 이용해서 풀리는 1차 문제도 은근히 많고요. 2차 문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2차 문제는 요즘에는 이 1번을 잘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소수분수 다 너무 당연하죠. 자, 천일이 저렇게 분리된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6으로 나눈 그 정수를 분류해 보면은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4번 홀수 제곱수는 8로 나누는 나머지가 1입니다. 이거를 은근히 정수론 문제 중에 요거 쓰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 이해 N성은 이게 하면 당연한데 보면 당연한데 그 실제 문제 풀 때 이거를 또 떠올리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에도 그게 정수론 이게 몇 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수론 문제를 찾아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그 0.01%만 푸는 수학 문제라고 보면 요거 바로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6번 어떤 자연수와 그 자연수 자리수 합은 9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 원래 구의 배수 판정을 할 때 그거 증명할 때 쓰는 원리들을 지켜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루트 x가 루트 x를 했더니 이게 반올림을 해서 어떤 정수가 될까? 가우스 기호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필히 이거는 그 소수점 부분이 0.5를 넘는지 안 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형태에서는 요거를 써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곱권 풀이와 융합해서 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방정의 색에서 2, 4, 8 이런 이진법을 의심을 하라. 제가 이게 당장 떠오르는 게 1988이었죠? 응답하라 1988 함수 방정식 문제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정수론에서 꼭 알아야 될 가장 급한 이론들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대수 모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